왜 일본과 한국은 같이 갈까? 공포의 인구 감소 이야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부동산 거품 형성 과정, 저희가 지난번에 일본의 부동산 대한민국이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강의, 거의 유튜브 조회수 100만에 가깝게 지금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자, 다시 한번 이 거품 형성 과정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라자 합의로 이제 달러당 250엔에서 100엔으로 엔화 가치를 이제 극히 높게 절상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 정부 수출길에 막히니까 내수 부양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5%에서 2.5%로 확 낮춰버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갈 곳 없는 시중 자금,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1986년부터 90년 사이에 땅값이 무려 3배가 급증하게 됩니다. 자, 땅값이 오르니까 주택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84년에 1200만엔에 구입한 28평 집이 자, 90년에는 무려 3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6년 만에 3배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동산 거품 꺼져가는 과정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예요. 지가세 도입과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입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9.13 부동산 대책, 자, 세 가지 큰 틀로 잡혀 있었는데, 마지막 게 저희가 임대사업자 규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였습니다. 자, 기존 부동산세 대비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집값 하락 시기에 집은 안 팔고 버티는 사람을 버티는 사람을 없게 만들어요. 자, 급매물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왜냐?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보유세 2-3천만 원 내려고 해보십시오.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급매물을 증가시키고 가격 하락을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집값의 75%를 융자로 해줬어요. 저금리로. 자,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융자 규제를 하다 보니까 내 뒤에서 살려는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이 비싼 가격에 대출을 끼고서 겨우 살 수 있었는데 대출을 막아버렸더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자, 수요자가 끊기니까 거래가 감소하고 지가세 도입으로 보유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늘어나서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어요. 자, 1990년에 이 부동산 버블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 주택 상승률을 보면은요, 아직까지도 그 부동산 버블의 이제 충격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일본 부동산 가격은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더라. 자, 어느 지역 가보면요, 일본 부동산 버블 1990년대 물가잖아요. 그 사이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아직도 그 시대 가격의 50%밖에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자, 그런데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 부동산 경기 순환주기라 해서 계속해서 부동산이 10년 단위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주택이 적어지면 회복기하고 확장기를 거치는데 여기에 부동산 심리가 투자 심리가 작용하면서 거품이 형성이 되더라. 자, 이 회복기하고 확장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지면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데 실수요자 말고 투자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주택 너도나도 분양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품은 정점을 찍고 후퇴기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데, 자, 이게 수축기가 들어가게 되면 심리적 요인 때문에 가격이 더 폭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건 저희가 이번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동산 폭락 사례를 들면서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후퇴기하고 수축기가 되면 그 시기에 부동산 분양이 안 돼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봐도, 자,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받고자 하는 열기가 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저하가 되면서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모양새가 없이 계속 하락 구간으로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쇼킹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에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과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단언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순환 주기가 앞으로는 깨질 수 있다, 이 관련된 내용 여러분한테 한번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인구 흐름 볼게요.
자, 일본이 왜 집값이 저점을 찍지 못하고 저점을 찍고 상승을 못했던 이유 무엇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이 부동산 순환 주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일정한 수요가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표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생산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층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는데 뒤이어서 나타난 수요자들이 줄어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3년 뒤에 2009년부터는 인구 자체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본하고 한국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요? 자, 이게 빨간색이 일본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파란색은 한국입니다. 자, 한국의 경우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의 한 67%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자, 이것이 언제 꺼질까요? 자, 생산 가능 인구 감소 2017년 작년에 이미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 한 이 정도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감소가 되고요. 앞으로 한 15년 정도 뒤면은요, 한 최대 한 15%에서 20% 정도 주택 수요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고 느끼실까요? 자,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출생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지금 주택 매수를 가장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1975년생부터 80년생까지 보면은 거의 한 82만 정도 출생 인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한 3년생, 84년생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60만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00년도 2000년 이후 출생자부터 40만대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뒤에서 받아드는 수요층이 있어야 집값이 꾸준히 상승한다는 이제 전제가 있는 건데, 이 출생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고 갑자기 줄어든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감소를 했고, 일본이 13년이 걸린 대한민국 인구 감소, 국가의 인구 감소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인구 감소 시기 예상한 게 이게 2016년 기준인데, 통계청에서 2016년에 예상을 했습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2029년에 정도 되면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2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인구가 크게 감소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틀어졌죠. 저희 쇼킹부동산 가족분들이면 다 아시죠?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2015년에 이제 통계 작성 기준으로 아마 이게 표가 만들어진 건데, 그 위에 완전히 틀어졌어요. 왜 그러냐? 불과 2년 뒤에 출생아 수가 35만으로 감소를 합니다. 35만이었으면 원래대로라면 한 2035년 정도 됐었어야 하는 인구 출생아 수 감소가 바로 2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워낙 급격하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망자 수가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올해는 어떨까요? 2017년만 유독 심하게 출생아 수가 감소를 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2018년 더 심합니다. 32만 5천, 한 10% 정도 감소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 1월부터 6월까지 통계에서도 계속 10% 수준에서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2만이면 원래 한 2040년 정도에 예상했던 일인데 불과 3년 만에 나타났다는 거죠. 자, 사망자 수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2017년 대비 2018년 현재 한 8%에서 9% 정도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추이를 보면은 일본이 생산 인구 감소에서 인구 감소까지 13년이 걸렸지만, 대한민국은 2017년에 생산 인구 감소가 있었고요. 이 추이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적어도 2022년 정도에는 첫 인구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는요, 그만큼 부동산 수요층이 확실히 기존 패러다임이 완전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동안 땅을 사놓고 그동안 기다리면 언젠간 오른다는 거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심이 팽창한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만큼 출생아 수 왜 이렇게 줄어들까요? 한번 표를 볼게요.
최근 7년간 출생아 수 보면은요, 2012년부터 계속 40만대 유지하다가 갑자기 2016년부터 인구 출생아 수 확 줄어듭니다. 자, 2016년, 2017년, 2018년 거의 한 3년 동안에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2012년에 비하면 무려 16만 정도가 인구가 감소를 한 거예요. 한 3분의 2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부동산 급등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출생아 수를 낳는 젊은 층들은 도심에 거주하길 원해서 수도권 지역으로 오는데, 자, 결혼할 수 있는 이제 인구들의 주거 마련이 지금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다 기본적인 상식이죠. 동물들도 집이 없으면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집을 형성된 상태에서 이제 젊은 사람한테 집을 아이를 많이 가지라,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인구 통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과연 이게 인구가 감소한다고 집값에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이거 관련된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2015년에 이제 2018년까지 집값 상승을 예측했던 노무라 금융투자 나한익 조사부 실장의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서울의 집값은 결혼 10년차 부부 인구 증가율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더라. 자, 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10년차 부부 인구 증감률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꾸준히 올라가면은 집값 상승률이 급등을 하고요. 떨어지게 되면 집값 등락률도 떨어지더라. 자, 반대로 인구가 10년차 부부 인구가 다시 늘어났더니 다시 폭등을 하고 그 이후에 인구가 감소했더니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더라. 자, 반면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자, 인구 증감률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 그래서 2018년까지 과거의 추세로 볼 때 집값이 급등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상승 기조가 이어질 거라 예상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 파란색 선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집값 상승을 이끌었죠. 자, 그럼 언제부터 떨어지냐? 2019년부터 결혼 10년차 부부가 감소를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점점 이제 80만 인구대에서 60만 인구대로 감소하는 시기,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 10년 차가 되는 시기는 한 202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장 이제 집값 이제 10년차 부부 인구 증감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감소폭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기존의 80만 인구를 기준으로 이제 출생인구 80만 기준으로 만들었던 부동산 공식은 앞으로 굉장히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다. 자, 향후 부동산 시장은 기존 상식과 경험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안 그럼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예로 일본에서 이제 이런 전례가 있었다는 점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하고